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 요거 할 겁니다. 일전에 한번 했어요, 강의를. 선분양 받았다면 반드시 청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양계약서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분양계약서로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하고 수분양권자가 그냥 분양받은 사람이죠. 임차인으로 인정되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요즘 이런 물건들이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 좀 많이 받고 있고, 기본 교재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블루오션 교재는 판매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요 내용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블루오션 교재는 3월달까지만 판매하고 지금 판매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기본 교재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교재는 이제 더 이상 판매를 중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볼게요. 제 유튜브를 오늘 보니까 현재까지 88만 명이네요. 방문자 수가, 누적 방문자 수가. 조만간에 한 100만 명 되겠습니다. 뭐 구독자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 뭐 좋아요 뭐 그런 것, 이거 구독, 좋아요 그런 것들은 뭐 돈을 벌기,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지, 사실은 저는 뭐 유튜브에서 돈을 받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몰라요. 어느 분이 하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300달러 어떻게 돼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조만간에 이번 달에 유튜브 구독자 수가, 아니 구독자라네 조회수가 100만회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요 근래 많이 상담을 받고 있는 게, 그리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오늘 하는 강의를 보고 싶으시면 옛날에 제가 했어요. 강의를 1탄 2탄 나눠서 했거든요. 요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요 강의 반드시 보시고, 그리고 경매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 강의 1편, 요 강의하고 요거 2편, 요 강의 반드시 시청하세요. 여러분, 요 강의 두 개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이번 강의를 봐야지 이해가 가요. 물론 제가 뭐 강의를 쉽게 하죠. 뭐 알기 쉽게.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강의할 때 무슨 미리 준비를 하냐, 뭐 편집하냐 그러는데, 저는 편집 같은 거 할지도 모르고요. 그냥 아주 촌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강의한 걸 그대로 영상에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687강이죠. 오늘도 짧게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되게 길게 했죠. 3, 40분씩 막 1시간씩. 근데 이제 저도 목도 이제 안 좋고 이제 그렇게 오래 못 할 것 같아요. 유튜브 실전 경매에서 687강, 수분양자가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죠? 단 조건은 뭐예요? 먼저 전입이 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 대항력이 있다는 조건 하에, 그 다음에 분양계약서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자, 최근 사건을 보면 요런 물건들, 여기 파주에 있는 물건, 그 다음에 제가 화성에 있는 물건, 지금 화성에 있는 물건 가지고 제가 많이 열변을 토했죠. 저번에 670몇 강인가 거기서 1편 2편 나눠가지고요. 반드시 시청하십시오. 여러분, 경매에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경매를 하지 않는 분들도 이 강의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매를 배우는 목적은 돈 벌려고 경매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매에서 부동산에서 돈을 안 잃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경매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상담을 몇 건 했는데 그분들도 참 경매를 모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이 수분양자와 관련된 것들은 변호사분들도 잘 몰라요.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모릅니다. 이 내용을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저하고 몇 분 안 돼요. 이거 아는 것은. 여러분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상황에 젖어들면 모릅니다. 오늘 상담하신 분도 뭐 한 4-5분의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변호사분도 다 포기하라고 했대요. 대항력 없으니까 포기하라고 했대요. 아니, 저는 포기 안 합니다. 제가 100% 이긴다고 했어요. 제가 100% 대항력 인정받고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 강의, 이 화성 물건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라고 했어요. 제가요. 그리고 이제 오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거 보면 물건을 먼저 봐야 되겠죠, 여러분? 뭘 봐야 되나? 뭐 아무거나, 이 많은 것 중에 아무거나 보죠. 뭐 파주시에 있는 거 한번 볼까?
파주시에 있는 거 보면 감정이 50억이 됐어요. 그죠? 감정이 50억인데 다세대 빌라예요. 다세대 빌라. 그리고 이게 쭉 빠져가지고 30억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느 분인가가. 어느 분인가가 30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여기 쭉 보면 신축 빌라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죠? 뭐 건물 이쁘네. 잘 졌네. 그죠? 건물 잘 쳤어요. 보니까 뭐 신축 빌라 같은데 102동, 101동 두 동이 있어요. 101동, 102동 두 동이 있는데 뭐 아주 사진이 엄청 많네요. 그죠? 여기 나란히 이렇게 1동, 2동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보면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 임차인이 굉장히 많죠. 임차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탭을 셀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열 몇 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2022년 9월 5일날 이게 말소 기준 등기예요. 2022년 9월 5일날. 그래서 제가 위에 있는 임차인들을 다 보니까 여러분 사건 번호 여기 있으니까 보세요. 위에 있는 임차인들을 다 보니까 다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다 있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대항력이 다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죠? 대항력 다 있죠? 아이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보여드릴 게 뭐냐면, 어디에 나와 있더라? 저 봤는데? 없어져 버렸네? 여기다. 분양자 또는 임차인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죠? 타경 이쪽으로 현황보고서 보면 전입 신고되어 있는 임차인으로 조사된 임차인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입 신고되어 있는 임차인으로 조사된 임차인들은 분양자로 보이나 분양자 또는 임차인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함. 이건 제가 캡처를 안 해놨는데 캡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뭐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죄송해요. 요것만 딱 캡처를 해놓을게요. 이게 경매물건지에서 그리고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자, 보면 분양자 또는 임차인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함. 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자, 그럼 우리는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인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토지에 건물을 짓고 다세대를 짓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이 물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보지는 않고 저하고 이해관계 없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다가, 그죠? 물론, 건물을 다 짓으면, 여기다 저당권이 들어오겠죠. 왜 건물을 그죠? 중공검사 받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이 들어오겠죠. 그죠? 여기도 당연히 소유권 보전 다음에 저당권이 당연히 들어왔네. 그죠? 저당권이 당연히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몇 세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정하기로 한 16명? 16분이 되는 것 같아요. 16분들이 다 건물이 완공됐을 때, 여기다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전입신고를.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살고 있으면 더 좋고, 점유하고 있거나 살고 있으면 더 좋고, 그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뭐죠?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16명들이 다 분양자들이라면, 수분양자들이라면, 이 건축주하고, 이 분양자들하고, 임대차 계약을 썼을까요? 안 썼어요, 100%. 100% 안 썼어요, 100%. 아니, 어떤 바보 또라이 건축주가, 그죠? 죄송합니다. 어떤 바보 건축주가 이 분양자들한테 또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써줍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는 없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16명이 제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16명이 만약에 여기 다 분양자다. 수분양자다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자, 제 교재를 먼저 볼게요. 또 한번 교재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정상적인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대항력은 있어요. 그죠? 대항력이 있기 위해서는 전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주민등록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 거기에 직접 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점유는 간접점유든 직접점유든 상관없어요. 임차인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이 점유는 간접점유든 직접점유든 관계없어요. 여기에 임차인을 다시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정당한 임대차 계약이 한다. 물론 간접점유 같은 경우는 그죠? 간접점유 같은 경우는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뭐 이런 기본적인 건 다 알지. 그죠? 그래서 정당한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아까 그 물건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 16명이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대항력이 있을까요? 선순위는 선순위예요. 저당권보다 빠르죠? 그죠? 저당권보다 빨라요. 저당권이 우선이고 이 전입이 먼저예요. 그런데 점유도 하고 있다고 가정하에 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물을 보아하니까 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사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 세 개가 다 완성이 돼야지 대항력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만 빠지더라도 대항력 인정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전 시간에도 제가 유튜브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강의에서 1탄 2탄 말씀드렸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대항력 인정 안 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임차인들하고 이 공사업자 또는 이 건물주하고 또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겠냐 이거죠. 아까 그 매각문건 명세서에 뭐라고 했어요? 수분양자들일 거라고 했잖아요. 수분양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분양자 또는 임차인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러분 자 분양자면 어떻고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입은 되어 있고 뭐 아까 건물 상태로 봤을 때는 점유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죠? 다만 요게 문제잖아. 요게 임대차 계약서가 있냐 없냐.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나가 봅시다. 한번 더 나가 봐요. 전입, 점유, 임대차 계약서 이거 없어. 이 사람들이 16명이 다 수분양자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찰 안 됐으면 제가 얘기 안 하죠. 수분양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수분양자들이 이 16개 집에 다 있다고 합시다. 있어요. 그럼 이 수분양자들이 전입을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 하면 이건 불법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 했을 때는 이 사람 보호 못 받아요? 너무나 많은 제가 퀘스천 마크를 찍어드리나 여러분께? 자, 그럼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짧게 한다고 했는데 벌써 14분 가버렸네? 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제 교재를 볼게요. 자, 이 표는 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 표 어딨냐? 수분양자 그때 강의하면서 했던 그 표예요. 이게 이 표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전에 강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토지가 있으면 여기 토지를 갖다가 여기다 이제 그 분양을 했어요. 뭐지? 선분양을 한 거죠. 선분양을 하는 중에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하잖아. 그러면 등기는 그죠?
등기는 건물이 사용 승인이 나고 건축물장이 나오고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이분들은 벌써 여기에 전입신고를 다 한 거예요. 여기에 전입신고를 다 한 거라고. 그죠? 그러면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말을 버벅이는데 이거 뭐야 이게 원본인가? 뭐가 원본이지? 그러면 자, 결론을 한번 도출해 봅시다. 자, 전입은 돼 있어요. 또 점유도 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정당한 임대차 계약이 없어. 정당한 임대차 계약이 없어. 그러면 원칙은 뭐예요? 선순위를 하더라도, 선순위로 전입됐다 하더라도, 이분들 다 선순위예요. 선순위로 전입됐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겨나야 돼. 쫓겨나야 돼.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서 대신에 분양계약서가 있다. 분양계약서가 있다. 그러면 임차인으로 또는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없다. 제가 다른 자료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거 부분들에서 상담을 좀 많이 받고 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료는 더 이상 공개 안 합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분양 계약서만 가지고도 임차인으로 인정됩니다.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딱 하나만. 제가 다른 것은 제가 못 보여드리고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읽어볼게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분양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후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인 점을 비춰보면 어쩌고저쩌고 격려되기 전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어쩌고저쩌고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여 점유일 가능성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죠? 따라서 피고들은 전입신고 다음 날인 2010년 5월 4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말은 약간 케이스가 달라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처럼 이런 건물이 있어. 여기에 뭐 한 화성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다 이제 전입이 돼 있죠. 이게 다 수분양자들이에요. 전입은 돼 있어. 그리고 플러스 점유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양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여기를 지금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변호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변호사들 이거 변호 안 맞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분들, 전문 변호사분 몇 분 빼놓고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하고 저기 부천에 계신 사장님 몇 분밖에 모릅니다. 분양계약서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된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이런 상황에 젖어들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변호사, 법무사님, 변무사님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부동산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하이클래스죠. 이것도. 그죠?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인정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혹시나 여러분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케이스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선분양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케이스에 당하시지 말고 당했다 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 유튜브 보면 전화번호 있죠? 전화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그 임대차 보호법은요, 약자를 위해서 준비된 법입니다. 그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요즘은 이제 많이 약자를 편에서 많이 쓰이지만 옛날에는 건물주 입장 강자 편에 썼지만 지금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대부분 약자 편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죠? 10년 정도 10년을 장사할 수 있고 권리금도 보장받을 수 있고 그죠? 쫓겨나면 네,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지금은 많은 약자 편의 대다수 법들이 많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수분양권자들 제가 이제 다른 자료는 더 이상 안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다른 자료는 제 블루오션 교재를 신규로 오리지널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시간 되면 보내드릴 거고 이 내용은 안 보내드릴 거예요. 안 보여줄 거예요. 일반 그 유튜브에서는 공개를 안 할 겁니다. 어쨌든 수분양권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입도 하고 점유도 하고 있다면 설령 가장 대항력의 기초인 임대차 정당한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대항력으로 인정된다. 대항력이 있다. 전입한 다음 날부터 그죠? 다른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데 이게 임차로 인정됩니까? 제가 지금 수분양권자인데 수분양권자인데 전입만 해놨어요. 전입도 점유도 살고 있고 근데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요. 제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변호사님 몰라요. 전문 변호사님 아니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매도 안 돼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좀 이렇게 횡설수설 한 20분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도움이 좀 되셨나요? 나머지 자료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자료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 여기까지는 제가 뭐 강의를 한 거니까 보여드릴 거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몇 강이냐 이게 옛날에 제가 했던 거 요게 676, 677강이네요. 그러니까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박영춘 플러스 677강 치면 나오고 유튜브 검색창 있죠? 검색창에다가 박영춘 플러스 676강 또는 박영춘 플러스 수분양권자, 박영춘 플러스 분양권 뭐 이렇게 치면 내용이 쭉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검색하기 편하죠. 박영춘 플러스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박영춘 플러스 뭐 건축 허가권, 또 법정지상권, 도로, 지분 이런 것도 치면 다 나와요. 저는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좀 심도 있는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좀 사람들 좀 많이 까지요. 저 개하수들이라고. 근데 그런 건 좀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교재 판매는 지금 기본 교재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 교재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떴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는 지금 기본 교재만 판매하고 있어요. 기본 교재만 판매하고 있었는데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문자 주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건 다 모든 분한테 다 팔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기본 교재는 다 누구나 다 팝니다. 기본 교재는요. 기본 교재 누구한테나 다 파니까 필요하신 분 꼭 구매하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식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블루오션 교재도 필요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하이 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